반갑습니다. 1차 시 수업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색채에 대한 여러 가지 조화와 또 색채 그 조화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고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목차를 보면 이 색채 조화론에 지금 한 세 사람의 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색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배색이라든가 이런 그 원칙들을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셔브럴이라는 사람과 저드라는 사람과 요하네스 이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채 조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색채 조화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색채 조화, 그러니까 색채 하모니라는 조화가 이제 하모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색채 조화의 의미는 어,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주는 미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색채의 그런 그 조화로운 색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색채 조화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의 배색들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라는 거는 힘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의 의미는 이렇게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주는 미적 원리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색들의 배색 효과가 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화라는 거는 힘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색채 조화란 뭘까요? 색채 조화라는 거는 색이 적용된 이런 사물이나 사람, 또 환경 등의 그런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이런 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색채 조화입니다. 색채 하모니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란, 뭐 색채 하모니란, 컬러 하모니란 뭐 다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두 색 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이런 질서를 부여하고 또 통일과 변화를 주고 또 반대적 요소를 주면서 또 이런 그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들면 이런 색채 조화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지금 이 작품이 누구 거죠? 그쵸? 앙리 마티스입니다. 이 우리 현대 미술에서 이 앙리 마티스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그 원색적인 그 컬러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리 마티스의 이제 붉은 조화라는 뜻이죠. 음, 이 레드의 하모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스는 이 프랑스의 조각가고 야수파죠. 이 앙리 마티스는 굉장한 그 격렬한 이런 그 컬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대한 왜곡들도 많이 줬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벽에 있는 이 패턴과 지금 이 식탁에 있는 패턴이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식탁이고 어디가 벽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왜곡이 있고요. 또 의도적인 이 평면화를 특징적으로 한 대표적인 화가가 이 앙리 마티스의 이 붉은 조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미술을 하는 화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 조화론의 선구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그다음에 괴테 이 세 사람들이 우리 그 미술 어떻게 보면 색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의 조화론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색채 조화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제시했고요. 또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반대색이 뭐죠? 보색의 조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색의 조화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만들었지만 우리 현대 미술, 우리가 이 현대 미술에서 19세기 이후에 와서는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색채 이론가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 우리 그 헤링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헤링은 우리 이 눈이요. 이 색을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이 눈입니다. 이 눈이 이런 망막을 통해서 뇌로 지각되는 경험 효과예요. 근데 이 눈에서 어떤 현상을 잃으면 우리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했을 겁니다. 이 눈은 서로의 반대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착시나 이런 잔상의 효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반대색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론설도 있죠. 이 얘기는 이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보색의 조화를 이야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명암 대비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밝고 어둠에 대한 이것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뉴턴은 1666년에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7가지 색으로 분류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괴테는 모든 그런 색채 현상을 물리적인, 심리적인, 화학적인 이런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그 색채 조화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제시했고요.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도 했지만 음, 이 명암 밝고 어둠에 대한 이 연구들을 개발을 해서 이 명암법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그 뉴턴이죠. 이 뉴턴은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보면 빛이 이렇게 이 프리즘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색과 빛에 대한 연구들을 한 학자죠. 그 다음에 괴테입니다. 괴테는 모든 이런 색채 현상을 그 색채 구성 원리를 양극성, 그 다음에 상승, 총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색채는 이런 생리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실험을 관찰했습니다. 이 생리적인 거라면 우리의 눈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대비 현상이라든가 잔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겠죠. 또 물리학적인 거라면 뭐겠어요? 빛에 대한 연구겠죠. 그래서 이런 빛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했겠고요. 또 화학적인 거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원료나 이런 화학 성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세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색채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이런 생리색을 출발점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 눈입니다. 이 사람의 눈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것들을 출발점을 가졌고 이것들을 더 객관화시켜서 물리색으로 이 빛의 색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그 빛의 색을 바탕으로 해서 6가지 이 6가지 이 노랑, 파랑, 빨강, 주황, 녹색, 보라
이런 색상안을 도출해서 이 색상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19세기 현대의 색채 조화론을 보면 지금 19세기 중엽에 이 그 조화론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브롤의 색채 조화론, 그 다음에 베절투의 색채 조화론, 그 다음에 문 스페서의 색채 조화론, 그 외에 색채 조화론이 굉장히 많은 이런 학자들이 이 조화론, 그 색채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쉐브럴의 색채 조화론을 보면 이 사람은 그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대비 현상에 대한 얘기, 배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그런 것들을 조화롭다는 것을 이렇게 펼쳤고요. 이런 설명을 했고요. 베졸트는 이런 그 보색 조화 색상과 마찬가지로 가치 이런 것들을 이룬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문스페서도 이런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이런 색채 조화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 이런 그 요하네스 이텐이나 그레이브의 색채 코드나 저어드의 조화, 오스발트 생의 색상환, 비렌의 조화론,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까지도 많이 지금 색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색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오늘 이것들을 조사할 거는 이 쉐브롤의 색채 조화론과 이 저드의 네 가지 조화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하네스 이텐의 배색 조화. 여기까지를 아마 1차시 수업으로 넣습니다. 이 비례는 2차시에서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이론을 주장한 그런 학자들이 어떤 배색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조화라고 하는 거는 이 유사조화라는 게 있고 대비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유사조화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성질끼리 어울리는 배색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색들이 비슷비슷한 이런 것들로 배색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조화롭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유사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대비 조화는 뭐냐면요. 반대되는 성질끼리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 이쪽은 레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반대쪽은 아마 초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녹색 계열로. 그래서 빨강의 보색은 청록입니다. 그린 쪽이죠. 그래서 이런 보색 대비 그래서 반대되는 성질끼리 어울리는 것들도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색의 지각 현상 중에서 그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이런 대비 조화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런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셔브럴의 색채 조화론을 보면 이 사람은 이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1786년에서 1889년 이 19세기 초겠죠. 그래서 고블랭의 이런 직물 제작소에서 이런 염색과 직물을 연구하다가 이 색채 조화에 관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색채 조화와 대비의 법칙이라는 이런 그 저술을 써서 오늘날 이런 색채의 배색 기법이라든가 이 대비 현상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시 대비의 원리입니다. 이 인접색의 조화, 보색 조화, 근접 보색 조화, 등 간격 색 조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조화롭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또 이 타피스트리 그 직물의 기술은 이 혼색의 원리와 같은 대비의 원리에 의한다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그 대비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이론을 많이 했고요. 또 각각의 색이 분별할 수 없게 될 때 혼색하면
하나의 색이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우리 현대 미술에 보면 이런 전멸법이나 병치 혼합에 관계되는 그런 혼색되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는 그런 화가들이 색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병치 혼합 같은 그런 혼색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점으로 이용해서 한 화가들이 있죠. 그 화가가 이제 대표적인 화가가 세라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가까이에서는 분별할 수 있어도 일정 이상 거리에서는 이게 병치 혼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직물에서 느껴지는 이런 혼색의 원리를, 이런 대비, 이런 현상 원리를, 이 동시 대비의 이런 원리를 이 셔브렐은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거는 인접색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색의 조화이기도 하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색상 안에서 서로 비슷비슷한 이 옆에 이웃하고 있는 이런 색상들이 이렇게 대비가 작은 색들이 시각적으로 섞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색은 적은 양을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요 색상이 원색일 때는 채상의 조화, 인접색은 이런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활기찬 시각적 효과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조화를 이룰 때는 이런 유사색 조화를 하면 굉장히 이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와 하늘이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색감들이 굉장히 조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보색 대비, 보색 배색 조화입니다. 이 보색의 동시 대비 효과는 서로 상대방의 강도를 높여주고서 유쾌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빨강, 이 초록이 보색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색상들이 보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강의 이 바탕에 이런 녹색을 넣으면 이렇게 보색 대비이지만 색들이 서로 상대 색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 보색 대비다 보니 굉장히 강렬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접보색 조합입니다. 근접보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빨강색의 보색은 초록이라고 그랬죠. 그 옆에 있는 색들이 근접보색입니다. 보색의 옆에 있는 색들이 근접보색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보색 대비보다 이 근접보색을 하게 되면 격전 높고 또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비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색을 이런 보색의 양옆의 색을 결합시키면 더 효과가 크겠죠. 지금 이 꽃도 이 보색에 관계되는 색을 하다 보니 굉장히 강렬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등 간격 색 조화입니다. 이 근접 보색 조화보다 더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삼각형, 이 색상 안에서 삼각형을 이루는 이런 보색 원색의 근접 보색 조화보다도 더 화려하게 이런 원색적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 간격 색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 정삼각형도 괜찮고 역삼각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색을 했을 때 이런 등간격으로 색 조화를 이룰 때 굉장히 더 화려한 이런 원색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앵무새 색들을 보면 그렇게 등간격한 색 조화를 느낄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주조색이랍니다. 주조색이 뭘까요? 주조색은요, 이 전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이미지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색들을 우리는 거의 한 70% 이상 보이는 색들을 주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색이 주조색을 이루고 있죠. 거의 두 가지 색으로 이 색들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엷은 세계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를 주조로 한 색의 배색은 조화롭다. 그래서 일출이나 일몰처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주조하는 이런 색의 배색은 조화롭다. 그래서 주조색을 생각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색입니다. 분리색은 뭐냐면요. 지금 이게 연두하고 초록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브라운하고 남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색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색과 색 사이에 좀 애매할 때는 색과 색 사이에 이런 무채색을 넣으면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색,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마 저번에 한번 얘기도 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색과 색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이과 색과 색 사이에 이런 무채색을 사용을 하면 이 색이 부조화하면서 그 사이에 흰색, 검정을 넣어서 조화가 조화롭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저두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저두에 따르면 이 색채 조화는 개인의 좋아함과 싫어함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에 대한 이런 정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동일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의 원리, 친숙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요 네 가지 그 색채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의 원리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요소가 일정하면 굉장히 조화롭다 해서 질서의 원리를 주장했고요. 친숙의 원리는 이 우리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한 이런 자연 색채가 아름답다. 그래서 친숙의 원리를 얘기하고요. 유사성의 원리는 공통성이 있는 색채는 굉장히 조화롭다 해서 유사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명료성의 원리는 이런 그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해서 이렇게 명료성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 있는 계획에 따라 선택된 색채 사이에는 조화가 이루어진다. 해서 예컨대 이 먼세력 회색계와 같은 이런 시각적 등보도성의 이런 색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이 뽑은 색이 조화롭다. 그래서 이런 질서의 원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선정된 색상, 명도, 채도의 요소가 일정하면 조화롭다 하고 이런 질서의 배색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숙의 원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연계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색들은 조화롭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접하면 굉장히 어때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친숙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자연의 색채죠. 이 들판에 이런 그 꽃들과 이런 그 푸른 잎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아름답죠. 그래서 친근감의 배색. 그래서 이거는 팔레트입니다. 색채 팔레트예요. 다음은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색도 공통성이 있으면 조화가 된 두세 개 색, 그 이상의 앞에 기준색과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공통성이 있는 색채는 굉장히 조화롭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패턴, 이런 그림들이나 이렇게 패턴으로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것들은 공통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화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배색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그 색들을 차이가 주면은 굉장히 명쾌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색의 관계가 애매하지 않고 명쾌하면 조화롭다. 색채 조화 이론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은 없습니다. 배색의 선택은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그래서 색상도 선명하고 명도도 확실하게 차이나고 채도도 이렇게 선명한 색채들을 보면 이거는 조화롭다. 그래서 명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요하네스 이텐은 이런 대비 현상에서 이 색 또는 그 이상의 색을 혼합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채색이 되면 그 색들은 서로 조화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랑, 빨강, 파랑의 1차 색과 그 사이 혼합색인 주황, 보라, 초록의 2차 색을 섞어서 다시 1차 색과 2차 색 사이에 3차 색을 배치해서 12가지 색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기본, 요 색이요. 노랑, 빨강, 파랑. 요게 1차 색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 빨강하고 파랑을 섞으면 지금 무슨 색이 될까요? 보라가 되죠. 그리고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주황이 되고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죠. 그래서 2차 색이 되고요. 그 사이사이 거기와 그 사이사이에 또 색들을 섞으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12가지 색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색, 배색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색이죠. 보색, 배색으로 혼합하면 무채색이 됐다. 이와 같은 관계는 그 밸런스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조화가 얻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보색입니다. 인접보색은 얘기했죠. 보색의 바로 옆에 있는 색들. 이게 보색 관계입니다. 이게 조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보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색배색입니다. 이거는 이 색상안 중에서 삼각형을 이룰 때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삼색배색. 이건 사색배색입니다. 색상안에서 정사각형을 이루는 이 색들로 배색을 해도 굉장히 조화롭다. 그래서 사색 배색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 안에서 오각형 5등분을 해서 색을 배색하면 조화롭다. 근데 그 사이에 흰색과 검정색을 끼면 더 조화롭다. 해서 5색 배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각형입니다. 6등분을 해서 색상을 사용하는 배색 또는 3조로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보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배색 또 흰색과 검정을 첨가해서 하는 배색 이런 것들을 육색 배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세 학자들의 그런 조화론에 대해서 기법이나 이런 그 인접색이라든가 보색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